볼 텐데, 자, 여기 시세조사 하실 때, 자, 우리 전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세조사는 이제, 어, 음,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에서 한다. 요거는 아시죠? 네, 그죠? 네. 매수자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실수요자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럼 매도자는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 네. 그죠? 그렇게,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그렇고요. 네, 보세요. 네. 이건 다 아시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음, 또 뭐가 있어요? 임장 전에 이게 원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장 전에 실제로 예, 현장을 나가시기 전에, 예, 반드시 전화로, 어, 조사를 한다. 예, 그죠? 이게 뭐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음, 매도자 입장에서 반드시 조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안 하시고 가시면요, 헛걸음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랬지만은,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냥 임장에 그냥 의의를 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경험 삼아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돼. 남는 건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화로, 네, 매도자 입장에서 조사를 반드시 하세요. 네. 네, 이거 안 하시면은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임장 전에 반드시, 네, 조사를 한다. 그러면, 자, 매도자 입장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갈려요.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 전화로. 경매 공매 물건이라고 깐다. 아니면, 그 다음에 뭐야? 내 거라고 한다. 어.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막, 엄마, 삼촌 다 나오잖아. 엄마, 삼촌, 또 뭐 있어, 뭐, 사촌, 뭐. 엄마, 삼촌, 사촌, 네, 뭐, 내 거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예. 이게 좀 부담스럽다. 예. 또 방법이 또 있죠. 이게 또 부담스럽다. 뭐, 부담스럽다는 게 뭐예요? 경매 물건 들킬까 봐. 거의 안 들켜요, 잘. 들킬 확률 한 5%도 안 될 것 같아. 등기부 등기부를 띄워보진 않아요. 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내 돈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회원가입하면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 아무튼. 처음에는 잘 안 뽑아봐요. 왜냐면 이제 이게 물건을 내놓는 게 확정이 되면, 내가 진짜 팔려고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예, 등기부를 뜯어보죠. 부동산 사장님이. 예, 근데 일단은 내놓으려고 하지만 내가 시세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격이 내가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가격 얘기해서 뭐가 좀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 그러면 이제 바로 내놓으실래요? 또 그러면, 좀 생각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죠. 예. 근데 이제 안 걸려, 잘. 안 걸리는데 혹시나 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 그 주인 아는 사람인데 너 누구냐.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겁난다 그러면 바로 옆에, 예, 호수 거 판다고 하세요. 어. 바로 옆에 호수 거는 경매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나랑 내 나이 또래가 안 맞는다, 주인이. 그러면 엄마, 삼촌, 사촌 다 얘기하면 돼. 그죠? 네. 그, 근데 내가 이제 옆에 호수께 누구 건지 옆에 호수가, 옆에, 이게 또 이게 궁금하잖아. 주인의 나이나 성별을, 성별을 알고 싶다. 거짓말 치려면은 조금 그럴싸하게 쳐야 되잖아요. 예. 건축물 대장 뛰세요, 건축물 대장. 예. 예. 이름하고 생년월일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름 생년 나오니까 대충 뭐 나이가 내 어머니 뻘이다. 그럼 뭐 엄마 거, 뭐 우리 사촌, 이모도 들어가지. 이모 거, 뭐 고모 거, 뭐 다. 그러면 되잖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바로바로 얘기해, 물어. 무슨 이상하게 약간 머뭇거리면은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채권자라고 한다. 예, 그죠? 이게 또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등기부 띄워봤는데 뭐예요? 뭐 경매 개시 결정이 그 등기가 들어가는 걸 사람이 부동산에서 봤던지 뭐 가압류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내가 채권자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빨리 금매로 처리해가지고 이거 다 뭐예요? 채무 변제하고 예, 정리하고 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 물건의 시세를 대략적으로 찝어서 예, 물어보시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죠? 예,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세를 잘 아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 군데 전화해서 시세를 잘 아는 부동산이 나올 때까지. 전화를 많이 하는 그 부동산을 전화하는 부동산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예, 이런 부동산을 내가 이제 통화해가지고 제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부동산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대략, 이 정도, 이 경매 물건 이 정도 팔릴 수 있다라고 하면, 자, 매도자는 왜 매도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얘는 어떻게, 매수자 입장에서 하면 얘는, 어, 물려서 얘기하잖아. 부동산에서. 음. 그리고 뭐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물어보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얘기해요? 약간 후려치죠. 예, 약간 이제, 음, 예. 아이고, 후려치려고 함. 가격은 후려치려고 하잖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조사한 거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존재해요. 매수자, 매도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음. 작으면 작을수록 또 좋을 거고, 크면 클수록 저희는 시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계속 이런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 그죠? 온라인 매물 확인. 예. 온라인에 그 매물 확인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확인 후, 그다음에 부동산 예약한다. 예. 이거는 왜 해야 돼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슷한 스펙으로 해야 되죠. 예. 비슷한 스펙으로. 음, 음. 가까운 위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매물을 확인을 해. 그래서 부동산을 예약해. 그죠? 예. 그래서 음, 어, 그 실제 매물을 보면서 우리
물건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뭐죠? 리스트업, 어, 매물 리스트 작성. 그러니까 내가 본 것들, 매물, 어, 이게 일반 매물이죠. 예. 일반 매물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어, 입원해서, 어, 조사된, 그죠? 전화조사, 그죠? 전화조사. 비교해 본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교해 보면서, 예, 결론은 뭐예요? 나만의 시세를 정한다. 예. 그죠? 이거 왜 정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예,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야 경매로, 뭐, 경매나 공매로 하는 의미가 있지, 시세대로 하게 되면 의미가 없죠. 예, 그죠? 비슷한 매물이 있으면은 그거랑 뭐 비슷한 가격으로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게 기본 저거예요. 예,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예, 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사실상 이거겠죠? 요게 이제 비교해 보면서, 예, 나만의 시세를 정하는 거, 결론을 내는 게 사실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예, 신혜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좀 이제 힘드냐, 뭐, 또 여러분 다 꺼려 하시는 매도자 입장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 거짓말. 하도 거짓말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무감각해졌어. 아, 자, 근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그냥 까는 거요. 까시면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예. 이게 별로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저 특히 전화로 했을 때 더 심한 게, 이게 대충 얘기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매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지, 그냥, 경매 물건은 막연히, 좀 안 좋다. 그냥 안 좋다. 이 머릿속에 이게 선입견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예, 매우 싸게 얘기하든지, 예, 아니면, 뭐, 모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다고 해요. 예, 대충 얘기해 준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정말 실제로 파는 것처럼 얘기해야 그쪽에서도 진짜로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예, 실제 진짜 이 사람이 팔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까버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 안 해요. 그죠? 추천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도 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까면서 물어보시려면요, 우리 좀 반대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전화 임장으로 할 때 하지 말고, 차라리 임장 나가서, 어, 어, 음, 임장 나가서 그냥 물어봐라. 아이고, 뭐야. 네.
차라리 현장 나가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뭐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여기 경매가 나와서 그 제가 받아가지고 뭐 전세를 임대를 뭐 전세를 놓던지 예, 뭐 팔기는 어렵겠죠. 대부분 개인으로 하시면 그죠? 그래서 사가지고 전세 세팅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지네들도 복비를 많이 얻으니까 그죠? 받으니까 그래서 잠재적 고객이라고 일단 인식을 시키면서 물어보면은 그나마 예, 좀 성의 있게 예, 성의 있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전화로는요 안 까시는 게 좋아요. 예, 전화로 까지 마세요. 예, 전화로 하면은 뭐 대충 얘기할 수밖에 없어 걔네들도. 그죠? 열심히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좀 아시잖아요. 예. 그죠? 음.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게 기본 저거예요, 기본. 예.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요 입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죠? 자, 임장 전에 전화 조사 먼저 자, 전화 조사를 그러면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설명하는 거니까. 음. 그럼 아까 우리 위치가 아까 그 빌라 위치가 있었죠? 예. 있어. 우리 예를 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여기, 요쪽에 있네요. 그죠? 예. 또 느리다. 또 저녁만 되면 느려지는 옵션원. 요 정도에 있다. 가불명가 뭐 아파트 해가지고. 예. 그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매물도 확인할 겸 내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전화할 부동산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거. 예. 동작구 상도동이죠. 예, 상도동 지도 보기. 그렇게 하시면 띄울게요. 아, 띄우면은 잘 보이려나? 여기서 이제 빌라 주택을 선택하시고, 빌라만 할 거니까 나머지 빼주 요거만, 빌라 열리만 보고, 여기 동일매물 묶기 선택하시고, 거래 방식은 매매. 그죠? 네, 매매. 일단 매매. 예, 이기를 못할님 반갑습니다. 멸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가 이제 보시면, 여기 국사봉 있는데, 그죠? 여기였죠, 여기. 대충. 이쪽이었어. 여기 보면 UM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갈릴리 여기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 한마음빌. 여기였던 것 같은데, 왠지? 은영빌라? 아, 여기 있다, UM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랑 비슷한 스펙. 그럼 아까 우리 여기 방 3개, 요것도 정할 수 있어요. 방 3개. 예. 욕실은 뭐 2개인데도 있고 1개인데도 있고 하니까 해놓고, 예, 요런 정도로 해놓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매물 내놓은 거 있죠? 요거는 25년 된 거네. 예. 예, 자, 여기 예, 상도동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이제 즐겨찾기 딱 해놓고 예, 여기 여기도 쓰리룸 빌라 이런 것도 즐겨찾기 해놓고 예, 그죠? 음. 일단 우리가 현장 가서 이제 비슷한 거 몇 개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해놓고 예, 어, 여기 얘는 관악구네. 여기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다른 동네 있는데 가지 마세요. 예, 약간 그냥 매물만 받아다가 올리는 데 많아요. 중개법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요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가야 그래도 여기 대충 시세나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아니까 이렇게 예약을 해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 일단 현장 우리가 나중에 임장은 가야 되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여기 매물을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예요? 아까 전화 임장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개사 여기 요거 하시면 예. 중개사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런 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매물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매물 내놓은 데 있죠. 여기.
네, 5억 1,500이나. 어휴, 신축이다. 이거 얘도 컨설팅 같아. 이거 막 중랑구 이런 데 하면 안 돼요. 동작구 상도동이면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빌라한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데 전화해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있다. 여기도 뭐 없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뭐 가불공인중개사, 명가공인중개사 이렇게 전화하셔서 예, 우리 물건 찝어가지고 아까 그 2번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네, 그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세조사에 어, 그냥 거의 80%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교 대상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아까 매물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슷한 스펙 있는 거를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양식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하시면 돼요. 주소 좀 빼놨는데 주소랑 방 개수 뭐 욕실 개수 있잖아요. 기본 스펙들 층수는 몇 층이고 연식은 몇 년도에 지은 거면서 뭐 주차되고 뭐 주차되는지 엘베 있는지 뭐 향 어딘지 이렇게 해서 매매가 거기 온라인 매물은 다 적혀 있죠. 예. 매매가 빌라니까 이제 전세가는 참조로 하는 건데 매매가 적으시고 건물 평수, 대지 평수 다 표시되잖아요. 온라인 매물에. 그죠? 저희 물건이 이거라고 하면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 조사겠죠. 매물 조사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화 조사한 것 우리가 똑같은 거 이거 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화만 하고 머릿속에 넣으면은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고, 대지 평당 가격도 이렇게 빌라니까 지금 필요하면은,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땅값이잖아요. 여기 감가상각 되는 거는 건물이지만, 결국에는, 땅값으로. 그러니까 노후빌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지 평당 얼마인지 이게 딱 보이잖아, 눈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정리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조사해가지고 그냥 매물 리스트 쭉 적고, 여기는 내가 전화 조사한 거, 매도자 입장에서 한 거에다가 쫙 정리하면, 그럼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조사한 건데, 잘 보세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조사한 게 어때요? 매도자 입장에서 조사한 거보다 확실히 비싸죠. 예, 비쌉니다. 예, 그죠? 예.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됐다면, 어, 마지막에 뭘 하라 그랬어요? 네. 이거 다 지금, 아까 그 엑셀을 저기 못 쓰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셔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네. 하셔서, 자, 나만의 시세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결론을 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예,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면 이게 시세가 얼마냐? 여브리토님 반갑습니다. 시세가 얼마 정도가 이게 적당하겠냐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참조하면서.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조사한 것들 이렇게 쭉 조사했더니, 뭐, 향도 뭐, 남향도 있지만, 동향, 뭐 북향도 있고, 그죠? 그죠? 이렇게. 지금 가격은 이렇지만, 사실상 대지평당 가격으로 보면, 연식도 얘네는 뭐,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약간 위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가 좀 비교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뭐, 역과의 거리, 뭐,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펜 추가해가지고, 역과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쭉 또 나열해보면 좋겠죠? 네. 아무튼 우리가 대지평당으로 봤을 때는 누가 제일 싸요? 봤을 때는. 네, 얘네들이 좀 우량 물건이죠. 이 밑에 두 개가. 2천만 원, 2천만 원 후반대에, 뭐 얘네보다 비교해봤을 때, 그죠? 네. 그럼 얘네들이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3억 4천에서 4억. 한 3억 5천에서 뭐 3억, 4억 사이. 요게 기준점이 되네. 고은경님 반갑습니다.
기준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일단 전세는, 어, 뺄게요. 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우리 거는 남양이잖아요. 그죠? 우리 물건 남양이니까, 남양이고, 자, 우리가 보니까, 또 평수도 지금 우리 게 되게 좋아. 얘네들한테 밀리지도 않아. 그죠? 내 집 평수는 심지어 얘네들보다 좀 한 평 정도 더 크죠? 예. 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자꾸 평균 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평균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예, 평균 내는 거 아닙니다. 예. 평균 내면 안 되고, 우리가, 매물이 있잖아요, 매물. 매물이 있죠, 매물. 그죠? 이 매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저렴하고 스펙 좀 가장 괜찮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게 요 중에서 요게 제일, 어, 괜찮은 거니까. 그죠? 요거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지 평당 가격으로 보시면 조사했더니 제일 저렴한 건 1,500,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건 2,100, 요 사이 형성하고 있죠. 예. 그럼 딱 봐도 하늘에 봐도 야 2억 2천으로 얘기한 데는 뭐 엄청 후려친 거죠. 그죠?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한 1,000, 뭐, 1,000 후반이나 한 2,000 초반. 예. 얘 아니면 얘 정도, 뭐, 이렇게, 요 정도가, 얘네들 대충 봤을 때는 한 2,000 정도, 평당 2,000 정도? 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매도자 입장에서 조사했을 때는, 예. 얘네들이랑 딱 비교해봐도, 아, 이게 좀 합리적이겠구나. 그죠? 예. 상황에 따라서 요거다, 어, 시세는 그러면 이게 시세라는 거는 나만의 시세이기 때문에,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나만의 어떤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하기에는, 나랑 비슷한 스펙, 향도 뭐 이렇게 있고, 우리는 주차도 돼, 거기다가.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못해도 한 3억 중반은 받을 수 있겠네? 예. 라고 시세를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억 내가 생각하는 한 3억 6천 이 정도 어, 되겠다. 그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면 야 못해도 이거 이상은 받겠다라고 3억 2천 이거 이상은 받겠네라고 우리가 해도 되잖아요. 난 조금 보수적으로 할래. 그러면 한 3억 2, 3천? 예. 내가 생각하는 시세는 난 3억 한 3천? 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세를 정하는 거예요. 음. 그죠? 그리고 입찰가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입찰가도 내가 마진을 몇 프로 확보할 거냐, 내가 10% 확보할 거냐 그러면 3억, 20%할 거냐 그러면 뭐 2억 한 중후반, 30%할 거냐 그러면 한 2억 초중반 뭐 이런 식으로 입찰가가 산정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낙찰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내가 적당하게 내가 꼭 받고 싶다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나는 안전마진 한 20에서 25% 정도 볼래. 그러면 그러면 한 2억 한 뭐 6천, 2억 5천 뭐 이렇게 할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가를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명도 비용이라든지 뭐 수리 비용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또 내가 또 입찰가에서 그만큼 또 비용을 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예, 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나만의 시세를 정한다. 그죠? 나만의 시세를 정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게 그 매도자 입장에서 여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죠? 그죠? 이건 사실 또 뭐예요? 그냥 매물 호가잖아요, 호가. 호가죠, 호가. 예. 호가, 그러니까 빌라는 이제 뭐 KB 시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가라는 걸 감안을 하고, 그죠? 이쪽은 조금 약간 이제 후려치려고 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데, 그래서
무조건 한 이거보다 스펙이 좋다 해서 무조건 뭐 이 가격으로 시세를 잡으라는 건 아니고, 예. 조금 감안해서, 예. 이 정도 가격이 되니, 뭐 요거보다 조금 덜, 조금 그래도, 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매수자, 매도자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3억 3천, 2천? 이 가격이 맞는 것 같아. 이 호가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시세를, 어, 잡아 나가면 된다. 네. 그죠? 그래서, 많이 조사해 보시고, 네. 조사해 보시면 되고, 네. 여기서 끝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임장을 이제, 뭐 정리한 다음에 이제 임장 실제로 가잖아요. 가서 뭐, 빌라 기본적인 상태들 체크하고, 예. 그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시세 조사 말고 이제 임장 얘기는 또 별도로 해야겠지만은,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 임장할 때 또 임장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예, 어, 뭐예요? 뭐, 누수 우려가 있는지, 뭐, 그죠? 길은 어떤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주변, 뭐, 주변 입지 인프라는 어떤지, 뭐, 초등학교가 있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임장할 때는 임장 갔을 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조사잖아요. 시세조사. 예. 시세조사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시세조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시세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찰도 어려운 거예요. 입찰도 어렵고, 입찰가 산정하는 것도 어렵고, 예. 음. 시세조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낮게 쓰잖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시세를. 또 덜커덕 높게 쓰면은 눈탱이 맞을까 봐 또 겁나니까. 낮게 쓰면은 뭐 낙찰 안 되지. 그죠? 시세조사를 그래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네,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만의 시세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예,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냐, 대충 했냐에 또 시세 차이, 정확한 시세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지만은,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많이 조사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부동산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예. 요런데 그냥 한 군데만 잘 찾으면요, 일단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다 끝날 수 있어, 그냥, 게임이. 예. 게임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